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아내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5년간 믿어왔던 재혼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100억 원의 재산을 노리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복수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배신과 반전이 기다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동진 회장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온몸이 쑤셔왔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영혼만 깨어있고 몸은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 박선희의 목소리였어요. 선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진은 처음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이 정말 깨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처음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선희와 함께 있던 남자는 김현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지만 누구인지 기억이 희미했어요. 동진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5년간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진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안심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진이 깨어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신들 손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와 재산까지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될 거야. 보험금도 30억 원이고. 동진의 회사와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동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비서실장 정미라를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얘기였어요. 미라는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20년 넘게 동진과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동료였죠.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동진은 미라의 억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고 당일 미라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기억났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동진은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것, 그리고 5년 동안 믿어왔던 재혼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 재혼한 지 5년째였는데 선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첫 번째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지내던 동진에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선희였습니다.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두 사람은 또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동진이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면 모든 게 자신들 뜻대로 될 거라고 말이죠. 마치 동진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 같았어요. 동진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과 병원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윤수정이라는 간호사였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마치 연극 배우처럼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선희가 동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은 동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동진은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선희와 현석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어요. 수정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만 30억 원이야. 회사까지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될 거야. 동진의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5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재혼 아내가 말이에요. 동진은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고. 일단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동진은 쓰러진 당일 밤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해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지금 강변 호텔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며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동진은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선희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렸죠.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선희가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것도 그렇고, 병실에서 들은 대화를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선희와 현석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동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현석이 어제 회사에 가봤다며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회장님과 너무 가까워. 장태호는 동진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는데 두 사람은 태호를 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동진과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석의 정체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회사 상무이사 김현석이었어요. 동진이 3년 전에 영입한 인재 중 하나였는데 선희와 불륜 관계였던 거죠. 그것도 2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진은 현석을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해외 사업 담당 상무로 발탁한 것도 동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석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미라 그년이 우리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어. 미라를 횡령 누명으로 해고시킨 것도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미라가 회사 장부를 관리하면서 현석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거한 거였어요. 동진은 미라가 해고당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동진도 어쩔 수 없이 해고 결정을 내렸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현석이 미라를 모함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미라의 억울한 표정이 떠올라 동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충격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의 음식에 서서히 뇌혈관을 막히게 하는 약물을 넣었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들킬 위험이 있어서 조금씩 넣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조금씩 넣었으니까 완전히 막혔을 거야. 자연스러운 뇌경색으로 보일 거예요. 선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진이 자연스럽게 뇌경색에 걸리도록 만든 거였죠. 의료진도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동진은 최근 몇 달 동안 선희가 특별히 정성껏 차려준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만들어준 건강 주스, 저녁마다 준비해준 보양식들. 그 모든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동진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선희의 따뜻한 보살핌을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선희는 동진의 손을 잡으면서도 현석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만약 동진이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현석은 회사 내부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바꾸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동진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내가 후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할 거야. 현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동진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사회에서 현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병실에 혼자 남은 동진은 택시기사 최병수에 대해 더 생각해 봤습니다. 사고 당일 밤 의식을 잃기 직전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는 듯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게 병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선희와 현석이 또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동진은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미라가 병수랑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 정미라와 최병수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석은 이 둘이 뭔가 의심하고 있을 거라며 불안해했어요. 특히 병수가 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선희는 미라가 해고당한 후에도 계속 회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진은 미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라가 회계장부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현석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가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현석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복사해 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동진은 미라의 꼼꼼한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고 백업까지 만들어두는 스타일이었어요. 만약 현석의 수상한 거래를 발견했다면 분명히 증거를 보관해 뒀을 겁니다. 두 사람은 병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병수는 25년간 경찰로 일했다가 퇴직한 후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니고 있어.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수가 동진을 구해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경찰 출신답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현석은 병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의 의미를 동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뭔가 발견했을 거야. 경찰 출신이니까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수가 사고 현장에서 단순한 뇌경색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진의 주치의까지 매수했다는 것이었어요. 거액의 돈을 주고 치료를 지연시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 2억 원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선희가 현석에게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동진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진단하고 회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매수한 거였어요. 의료진까지 매수하다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동진은 최근 주치의의 행동을 떠올려 봤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보다 유독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었어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선희에게 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돈으로 매수된 거짓말이었던 거죠. 동진은 의료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진은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미라와 병수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간호사 수정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정은 동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동진의 생체 신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동진은 수정이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눈치채지 못했던 미묘한 변화들을 수정은 감지하고 있었어요. 선희와 현석은 수정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수정이 나간 후 두 사람은 간호사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희와 현석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고 위험해졌습니다. 동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계획을 엿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와 병수를 처리해야 할 것 같아. 현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을 영구히 입막음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희도 동의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자신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병수가 경찰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병수가 사고 현장에서 뭔가 발견했을 거야. 그리고 미라가 회계장부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현석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병수는 동진을 구해주면서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경찰 출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고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두 사람은 미라와 병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만들거나 가스 누출 사고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해. 실수는 절대 없어. 선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동진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미라와 병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는 없었어요. 현석은 또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동진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끌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의사를 더 매수해서 자연스럽게 치료를 중단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억 원 더 주면 될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욕심이 많더라. 선희가 말했습니다. 주치의를 완전히 매수해서 동진의 치료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동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진은 자신의 생명이 돌 위에 달린 알처럼 위태로운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줄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빨리 이 병실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석이 동진의 첫 번째 아내의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동진의 첫 번째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도 현석이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잘 처리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현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동진의 첫 번째 아내의 죽음도 자연스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현석과 선희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진은 첫 번째 아내 영숙이를 떠올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었어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을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이의 담당 의사도 현석의 지인이었어요. 현석이 소개해준 의사였죠.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현석이 여러 번 도움을 줬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동진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라와 병수의 목숨도 구해야 했고 자신의 목숨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간호사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은 동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계속 지었어요. 동진의 생체 신호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선희와 현석은 수정의 반응을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간호사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수정이 나간 후 두 사람은 간호사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현석이 말했습니다. 수정까지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진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동진은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가락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새벽 시간 간호사 수정이 혼자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수정은 동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의식이 있으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어요. 수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깨어나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정은 동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낯선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그리고 동진의 생체 신호가 의식이 있을 때의 패턴과 비슷하다는 것도 알아차렸어요. 동진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힘겹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위험해요. 수정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금방 진정했습니다. 간호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동진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수정은 조심스럽게 동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밖에서 정미라와 최병수가 동진을 만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선희가 면회를 맡고 있어서 만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라 씨와 병수 씨가 회장님을 매우 걱정하고 계세요. 매일 병원에 와서 문의하고 있어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진의 상태에 대해 계속 문의하고 있지만 선희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동진은 수정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었어요. 선희와 현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미라와 병수도 위험하다는 것을. 수정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진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선희와 현석이 언제 더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동진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수정은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적을 때 휠체어를 이용해서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정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선희와 현석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자를 걱정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탈출 당일 밤 수정은 동진을 휠체어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수정이 평소 성실한 간호사로 신뢰받고 있었거든요. 병원 밖에서 장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미리 연락한 것이었어요. 태호는 동진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미라와 병수 씨가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태호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진은 태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희와 현석의 계획, 미라와 병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태호는 즉시 미라와 병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후 네 사람은 태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미라와 병수는 동진이 무사한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모인 네 사람은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차례로 공유했습니다. 병수가 먼저 사고 당일 밤에 목격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제가 강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병수가 말했습니다. 동진의 차였던 것이죠. 병수는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동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 차에서 남녀 2명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오자마자 급하게 사라졌거든요. 병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까지 남아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 서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차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 출신답게 예리한 관찰력을 발휘한 것이죠. 병수는 그 번호를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조회해봤다고 했습니다. 그 차는 현석 씨 명의로 등록된 차였어요. 병수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현석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병수는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동진을 구급차에 태우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약품 냄새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인위적인 냄새였거든요. 병수의 증언에 따르면 동진이 독극물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난 것일 수도 있었어요. 동진은 병수의 말을 들으며 그날 밤을 더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선희가 가져다 준 커피를 마셨었어요. 평소보다 쓴맛이 강했는데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 커피에 독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동진이 말했습니다. 선희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독을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사고가 나도록 유도한 것 같았어요. 미라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석이 회사에 온 후부터 수상한 거래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의료 관련 회사들과의 거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현석 씨가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와 자주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거든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극물 같은 것을 구입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현석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모두 복사해뒀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백업을 만들어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호는 회사 내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석이 동진이 쓰러진 후 회사를 장악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현석이 이사회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회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수정은 병원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말했습니다. 동진의 주치의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고 회복 가능성을 매우 낮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너무 비관적으로 진단한다고요. 수정의 말에 따르면 주치의가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선희와 현석이 의료진까지 매수해서 동진의 치료를 방해했던 거죠. 네 사람은 이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현석의 수상한 거래 내역, 병수의 목격 증언, 주치의 매수 정황까지. 선희와 현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모였어요. 동진과 동료들은 선희와 현석을 함정에 빠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태호가 소유한 창고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희와 현석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내용을 녹음하는 계획이었어요. 병수와 미라는 주변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동진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선희는 처음에 놀랐지만 금방 진정했습니다. 동진이 기억을 잃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현석과 함께 창고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없다니 걱정돼요. 선희가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 동진과 동료들은 창고에 도착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곳곳에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경찰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뒀어요. 선희와 현석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진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동진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 너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동진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다정한 척하면서 동진을 위로했어요. 현석도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시면 돼요. 현석이 가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는 기대감이 읽혔어요.
동지는 회사 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라는 왜 해고되었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선희와 현석은 미리 준비한 듯 매끄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라가 횡령을 했어요. 증거도 확실했고요.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동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믿는 척했어요. 하지만 동지는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날 밤 강변에 갔는지,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가 전화해서 호텔에 와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진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보, 기억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선희가 연기를 계속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동지는 더 압박했습니다. 병수라는 택시기사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석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수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선희가 현석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택시기사가 뭘 봤다는 거야? 현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지는 속으로 웃으면서 계속 유도했어요. 병수가 사고 현장에서 수상한 차를 봤다고, 그 차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석 씨 차랑 비슷한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진의 말에 현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희와 현석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실수했는지, 왜 택시기사를 놓쳤는지 같은 얘기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어야 했어. 독을 너무 적게 넣었다니까. 현석이 소리쳤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나온 순간이었어요. 선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조금씩 넣었는데 왜 안 죽어? 의사까지 돈 줘서 매수했는데. 선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동진에게 독을 먹였다는 것, 의료진을 매수했다는 것까지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현석은 더 나아가서 미라와 병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까지 자백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일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 때도 같은 방법을 썼어. 항암제에 다른 약물을 섞어서. 현석이 동진의 첫 번째 아내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모든 자백이 끝난 후 동진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기억을 잃지 않았다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선희와 현석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미리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대화가 녹음된 상태였고 증거는 충분했어요.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박선희는 계획적 살인 미수와 독극물 사용, 의료진 매수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김현석은 살인 미수와 횡령, 증거인멸, 그리고 동진의 첫 번째 아내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매수된 주치의도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대가였습니다. 동진은 법정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동진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미라는 동진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되었어요. 최병수는 회사의 고문 역할을 맡았고 장태호는 여전히 가장 믿을 만한 동료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윤수정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특별하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생명의 은인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수정도 동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수정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진은 수정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선희와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안정감이었어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죠. 어느 날 수정이 동진에게 말했어요. 동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동진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동진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수정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동진과 수정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어요. 특히 미라는 정말 기뻐하며 수정이 동진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태호와 병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정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며 동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동진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그 기억들이 동진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동진은 미라, 태호, 병수, 그리고 수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동진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미라는 그런 말씀 마시라며 자신들도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라고 했어요. 태호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병수는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수정은 동진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동진은 정말 큰 행복을 느꼈어요.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들을 얻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들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회사는 더욱 발전했고 개인적인 관계들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진과 수정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배신과 절망을 겪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동진이 받은 도움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빛이 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